나의 정치는 사적 복수 아닌 공적 응징. 저런 짓 백날 해봤자 다음 달이면 감옥으로 갑니다. 이재명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코로나로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바로 퇴원했어요. 지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병원도 인천의 어느 병원이라는데 밝히지도 않아. 이 병사 월급이 200만 원이 된다는 건 부사관 월급, 특히 하사 월급 같은 경우와 병장 월급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사 월급이 워낙 적어서 병사 월급보다 이러다가 적은 거 아니냐. 특히 병장과 하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병사들은 식대가 당연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식대 외에 월급을 200만 원 이상 주는 건데 부사관부터는 식사를 본인 돈으로 사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이 식사 비용을 빼고 나면 사실상 병장 월급보다 훨씬 적은 수입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사관이 병장보다 월급이 적어서야 누가 부사관을 하겠냐. 소위나 하사의 기본급보다 병장 봉급이 더 많다. 이렇게 됩니다. 내년도 하사 1호봉은 기본급이 193만 원에 그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수당 같은 걸 좀 붙이면 더 많긴 하지만 이 수당 중에는 명절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평월에는 사실상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손에 쥐게 되는데 그러면 병장보다 더 적은 거 아니냐. 그리고 병들보다 초급 장교나 초급 부사관들이 훨씬 근무 시간이 많은데 군대 초급 간부들에는 처우 개선이 없으면 굉장히 이게 군대 내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는 올해 예산안 이게 지금 예산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영원 의원이 군사 전문이죠. 이 부분을 짚고 나섰는데 특히나 하사 월급은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 이번에 100여 명 이상 이제 채용한다고 하는 필리핀에서 뭐라 그럴까요? 필리핀에서 들여왔다고 해야 될까요? 수입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필리핀에서 온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 월급보다 작다. 여기가 가사 관리사들 한 500, 250만 원 뭐 이렇게 이상 받게 돼 있는데 최저임금제를 지역이나 또 국적, 업종 이런 것들로 좀 나눠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이게 좀 가사관리사를 들여온 이유가 필리핀에서 들여온 이유가 좀 더 적은 돈으로 지금 있는 뭐 한국 사람이나 조선족으로는 도저히 가사관리사를 둘 수가 없으니까 좀 적은 돈으로 하자는 건데 최저임금 때문에 이게 막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지금 국가적인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소의 가장 큰 방안인데 사실 아이 보고 가정 가사 하면서 직장을 둬라. 이거는 뭐 여성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가사 관리사만 두어도 아이를 낳겠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게 헌법에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국제 기준도 그렇고 국내법도 그렇고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좀 탄력적으로 하면 단순히 외국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업종으로 해야죠. 업종으로. 이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가사관리에만 적용하는 거니까 그냥 가사관리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과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업종과 지역으로 나눠서 하면 되죠. 국적으로 나누는 건 헌법상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법의 어떤 적용과 논리의 문제이지 저 헌법에 배치되지 않도록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최저임금 이렇게 급격히 올린 것에 대해서 재집권에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다. 자영업자들한테서 표를 왕창 잃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영업자들은 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을 올려갖고 도대체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이런 말도 있죠.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연구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즉자적으로 최저임금 문제? 그럼 최저임금 올려. 이런 식의 월세가 급격히 올라? 월세 못 올리게 법으로 막어. 이런 거. 그러니까 시장이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호들갑 떠는 언론, 거기에 편승하는 냄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법안을 막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해놓는 바람에 시장이 완전히 왜곡이 되는 거죠. 저 최저임금 하자고 생 난리친 건 민노총인데 민노총은 어차피 민노총의 대부분 핵심 세력들은 대기업 노조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노동귀족으로서 너무 누리니까 옛다 최저임금 이거지.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판결 징역 6개월이었는데
이 벌금 1,200만 원으로 감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 두 가지로 해서 1,2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사자 명예훼손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물론 이제 형량이 아마 2천만 원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500만 원이 맞고요. 308조. 500만 원이 맞고 정보통신망법은 아마 2천만 원까지로 돼 있을 테니까 정보통신망법은 지금 정보통신망법으로는 2천만 원이니까 1,200만 원을 때릴 수 있지만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 적용을 해놨으면 사자 명예훼손은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을 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보통신망법이 같이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 쪽으로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김동연, 김부겸, 전병헌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김동연은 31일에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와 만찬을 한다. 그 노무현 묘역을 참배한다. 이런데 이 김동연은 지금 전해철이나 기타 김현곤 경제부지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역임했던 김현곤 그리고 강민석 대변인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강민석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맡았던 김남수 그리고 강금실 여기도 김동연이 전부 영입을 해가지고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전해철은 도정 자문위원장 했더니 전해철이 하는 말이 너무 웃겨요. 김 지사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역할 아니냐 는 해석을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거다. 이 얘기죠. 김동연과 정치적 연대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 아주 그냥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김동연과 전해철이 이걸 보면 이재명이 빡치지 않겠나.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왜 일어나는 거냐. 지금 당은 완벽하게 친명체제로 다 구축했다. 하나 정봉주까지 딱 털어내서 완벽하게 친명체제로 구축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 외부에서부터 이제 균열이 오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결국 10월, 11월, 내년 봄 이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이 버텨낼 수 있겠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인 거죠. 내일이면 조희연에 대한 선고가 열립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열리는데 조희연 지금 뭐 교육감으로 3선을 해왔기 때문에 평생 교육감 할 것 같지만 내일 판결에서 딱 떨어지고 나면 바로 60일 후에 보궐선거예요. 10월 달에 보궐선거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감 되고 나면 조희연이 언제 교육감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조희연 전에 광노현도 무슨 선거법인지 뭔지 문제로 배지 그러니까 교육감 딱 떨어졌었는데 그 순간엔 뭐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딱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박원순 뭐 삼선에서 10년간 서울시장 하면서 했지만 누가 박원순의 공을 기억해요? 지금 오늘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성 안심 보안관이지 한다고 세금 날린 거 세운 상가에다가 공중보행로 설치해서 천몇백억 날린 거 이런 쓸데없는 짓 한 것만 기억하지 오늘도 지금 바로 오세훈 시장도 조희연을 직격했습니다. 그런 분이 교육행정을 10년 했다는 거 가슴이 아프다. 내일이면 떨어져요. 내일이면.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9월 초쯤에는 9월 26일로 조국의 판결 선고일을 잡을 거고 그러면 조국은 이번 추석을 가장 두렵게 보내게 될 겁니다. 추석 날 먹는 밥이 제대로 뭐 입에 씹히질 않을 거예요. 이게 감옥 갈 날 정해놓고 하루하루 보내는 건 군대 가려고 하는 거 똑같죠 뭐. 그러니까 뭐 비교가 좀 잘못됐지만 군대 가기 전에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진짜 가기 싫어서 방황을 합니까? 군대 입영 날짜 잡아놓고 나서 얼마나 꿀꿀해요. 나의 정치는 사적 복수 아닌 공적 응징? 저런 짓 백날 해봤자 다음 달이면 감옥으로 갑니다. 네. 저희 아들들 제대한 거 한참 됐습니다. 둘 다. 네. 이게 1년 6개월이 금방이에요. 네. 금방입니다. 이낙연도 지금 이제 다시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정세균이나 김부겸 모두 누가 먼저 목소리를 낼 거냐. 근데 김부겸이 먼저 자기 정치 재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재명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코로나로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바로 퇴원했어요. 아니 코로나라고 그러고 격리를 하면 2주 해야 될 거 아니야. 며칠 만에 나온 거야. 지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병원도 인천의 어느 병원이라는데 밝히지도 않아. 아니, 퇴원을 그러고 격리라더니 왜 입원을 했어 또. 격리면 집에서 격리하면 되지. 격리도 지 마음대로. 이걸 코로나 5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재판 연기했으니까 나온 거죠. 아니 이재명 코로나 한번 세보세요. 지금 어떤 분이 5번이라고 해갖고 저도 5번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지 많았던 것 같아 코로나. 요즘은 5일 격리예요? 인천 사랑병원 주안역. 근데 이재명이 말하는 게 지금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밖으로 해야 된다. 외부 거악과 싸우자.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일을 경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요. 지금 이제 뭐 이재명 10월 위기설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판결 받으면 1심에서 공직선거법 한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버리면 이거 확정되면 고등하고 대법원은 아마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겁니다. 지방법원에서는 2년 이상 지금 걸렸지만 2년 넘게 이 사건을 끌고 있지만 고등하고 대법원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1년, 2년씩 끌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조건 신속재판 이걸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이 제가 볼 때 1년 안 갑니다. 고등 대법원까지 다 해도. 그러면 1년 안에 민주당은 400억 토해내야 돼요. 423억인가? 그게 민주당한테 현실화됐을 때 과연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민주당의 본체는 놔두고 요거 자체를 다 털어서 하고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밖에 있는 당하고 합당하는 거. 이 방법밖에 없어요. 400억 안 내려면. 아니면 400억을 내든지. 그런데 생각보다 정당의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당사 몇 개 딱 있고 그거 외에는 선거법은 구속될 사안은 아니고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벌금이 얼마 나오냐인데 허위사실이라는 게 인정되면 500 나옵니다. 최소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일 때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인정되면 저 당사 날라가요. 400 몇십억 토해내려면. 돈이 없어. 대출을 80% 했기 때문에 대출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정성호는 계속 뭐 무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무죄 말도 안 됩니다. 무죄 말도 안 되죠.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 종범들, 뭐 공범들, 모든 사람들 중에 무죄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유죄입니다. 근데 이재명만 혼자 무죄? 말이 안 되죠. 뭐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압도적 지지하면 유죄가 무죄가 됩니까? 판사들이 그 지지율 뭐 90 몇 프로 받았으니까 무죄, 55% 했으면 유죄,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1심 재판을 앞두고 비명계들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김동연은 친노 친문 끌어안기 하고 있고 김부겸은 절차활동 재개했고 김경수는 11월에 귀국한다고 하고 있는데 딱 타이밍이 11월인 것도 주목할 만한 거죠. 이재명이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판결을 선고를 받은 다음에 딱 들어와서 휘청거리는 이재명한테 뭔가 카운터 펀치를 매기겠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의 사법 리스크는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비명계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지금이야 개딸들도 그렇고 이재명 무죄 아니야?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무죄 아니야? 이렇게 믿고 싶은 거지만 막상 유죄가 선고돼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북송금으로 구속될 날만 받아놔야 된다. 선고 기일만 잡는 순간 끝난다. 지금 공판 준비 기일 한번 했지만 다음번에 공판 준비 기일하고 한 11월부터는 공판 기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 그 대북송금 사건이. 근데 이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이재명 쪽에서 증인 몇 명 내놓을 것도 없어. 이해찬이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석과 추미애를 날려버린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누가 봐도 이해찬계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기 체제에서 싹 다 물갈이가 됐어요. 싹 다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지금 이재명과 극도로 사이가 안 좋다.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해찬이 중국을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 그리고 이해찬은 이제 이재명 대신 누구를 선택할지, 이런 것들이 이해찬이 문재인과 만나서 김경수를 밀어줄지 아니면 그야말로 김동연이나 이해찬의 선택이 주목이 됩니다. 이해찬의 선택이. 네.